호주 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주제는요. 호주 유학 비용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호주 유학을 처음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리시는 질문이 호주 유학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 유학 클럽, 카카오톡 호주 유학 클럽, 유튜브 채널도 저희 호주 유학 클럽이고 홈페이지도 호주 유학 클럽만 누르시면 구글이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호주 유학 비용, 특히 호주 대학 비용, 대학생의 생활비 이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호주에는 종합대학이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9개 정도가 국립대학이고 나머지 한 4개, 3개, 4개 정도가 사립대학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에 따라 학비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좀 맞지 않고요. 그냥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유학생한테 제공하는 학비는 그걸로 달라지기보다는 제가 따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이 어느 도시에 어느 대학이 있는지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 호주 대학 지도에 좀 표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떤 대학이 어느 도시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상세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룹 오브 8이라고 해서 호주에서는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좀 명문대 그룹이 있습니다. 속칭 명문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학비도 높아요. 주로 이제 석박사 연구 중심 대학이긴 한데 그래도 학사도 아주 스트롱하고 전 세계 대학 랭킹에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학들인데 여기 1년 기준 학비가 4만 불에서 5만 불, 한국 돈으로 한 3,400만 원에서 4,25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 또 그룹을 제가 기술혁신대학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호주에서는 ATN이라고 해서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5개 대학이 이렇게 그룹으로 좀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냐면 제가 뒤에 한번 보시면 커틴 대학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디킨 대학,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RMIT 대학, UTS 대학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 대학 이외에도 대학 이름에 T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스트롱한 대학들이 많은데 QUT, QUT 할 때 T도 그렇고요. 여기 커틴 대학도 과거에는 대학 이름에 T가 있었고요. 이 RMIT 유니버시티의 이 T, UTS의 T도 다 테크놀로지의 약자거든요. 그리고 또 시드니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이죠. 맥쿼리 대학. 이런 대학들, 요 한 7개 정도 대학 그룹이 제가 여기서 그냥 통칭해서 기술혁신대학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700만 원에서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 그 외 나머지 이제 20여 개 대학을 이제 일반 대학이라고 굳이 분류를 하면 여기는 1년 학비가 26,000불에서 37,000불. 호주 달러니까 한 850원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200만 원에서 한 3,100만 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 따라 학과에 따라 물론 학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야기 쉽게 이렇게 의대 같은 아주 특수한 학과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자도 어쨌든 한국 대학에 비해서는 한 서너 배 이상 학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드릴게요. 자, 참고로 이 파운데이션 한국에서 고2만 마치고도 호주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고2를 마치면 고3 하지 말고 혹은 고3을 마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을 마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호주 대학에 1년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1학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 파운데이션 비용 2,200만 원이 유학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플로마라고 해서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성적이 조금 또 낮으면 대학 1학년 바로는 못 가도 디플로마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거쳐가면 이거는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죠. 대학 1학년보다 오히려 디플로마 학비가 좀 더 저렴한 편이니까 요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고요. 이 파운데이션이랑 디플로마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한번 보죠. 학비는 대충 이제 알아봤고요. 생활비는 이것도 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생활비는 정말 다른 건데 대략 호주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주거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및 기타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 주거비가 뭐 한국의 대학생들이 뭐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집에서 등하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주거비는 생각지도 안 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뭐 방 하나짜리 이런 조그마한 원룸 같은 거죠. 예, 아파트를 렌트해서 지내기도 하고 혹은 대학가 주변에 보면요 방 2개 아파트를 친구 한 2~3명이 같이 렌트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친구나 다른 누군가가 렌트한 집에 내가 방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걸 쉐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자취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자취는 정말 방밖에 없잖아요. 뭐 내가 모든 걸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호주에서 보통 쉐어라고 하면 뭐 침대, 책상, 뭐 기본적인 뭐 스탠드, 옷장 이런 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150불에서 300불 정도 선 잡으면 대략 뭐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웬만하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식비는 자기가 해 먹는지 사 먹는지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150불에서 한 250불 정도면 해결이 될 거고요. 교통비나 기타 뭐 비용들이 좀 들어가죠. 그게 또 일주일에 한 1~200불 정도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으면 한 달 생활비가 한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뭐 이미 호주에 지금 유학생으로 와 있는 학생들이 보면 대충 뭐 호토바기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주 안에는 대충 들어갑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 달에서 한 14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호주 유학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알바 기회인데 호주는 법적으로 유학생이 2주에 40시간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권을 주거든요. 그리고 방학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알바를 하면 충분히 생활비를 웬만큼 다 커버가 돼요.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알바를 해서 자기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웬만큼 충당이 되는데 이게 한 150만 원 정도는 돼요. 조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호주의 법적인 최저 시급인데 미국 같으면은 법적 시급이 주별로 다릅니다. 근데 호주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최근의 4년을 보면요. 2018년 회계연도가 호주가 7월 1일부터 끊어지니까 2018년부터 적용된 최저 시급이 시간당 18불 93. 현 시점에 호주의 법정 최저 시급은요. 20불 33. 굉장하죠. 850원 정도를 계산해도 뭐 1,700원, 17,000원 이상이 되잖아요. 시급이. 그죠? 네, 그러니까 주에 20시간만 계산해도 자기 생활비 정도 웬만큼 충당이 되고요. 또 방학에는 더 벌 수 있고 또 호주가 이 시급이 재미난 게 늦은 시간에 일하거나 주말에 일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따따블 막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훨씬 더 산술 계산한 것보다는 더 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부모님 시각에서 학생 개인의 시각 아닌 부모님 시각에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한국이든 호주든 뭐 유학을 왔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건 학생 스스로 모든 학비 생활비를 다 벌어서 딱 공부하는 경우는 뭐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좀 제외를 하자고요. 우리 일반적인 범주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부모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학비, 한국은 대학은 다 4년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잡아봤어요. 1년 학비가. 그러면 4832, 3,200만 원 정도가 학비가 되겠죠. 근데 호주는 한국 학생들이 보통 유학을 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 학과들 대부분이 3년 과정이 많습니다. 뭐 IT 학과든 회계학과든 뭐 간호학과든 그 외에 일반 뭐 사이언스 관련 상경 계열 다 3년입니다. 공학이 4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특수한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3년이 많거든요. 그럼 이 3년 학비가 아까 제가 기술혁신대학이 한 3,200만 원 정도면 뭐 아까 시드니 뭐 멜번대 뭐 이런 명문대학 몇 개를 제외하고는 웬만큼이면 1년 학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8,160만 원 정도면 3년 학비가 되겠죠. 여전히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활비잖아요. 생활비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죠.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무슨 아주 작은 고시원에서 4년 내내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뭐 더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호주에는 아까 제가 알바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학 때는 더 벌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학생이 더러 또 아파서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와가지고는 초기에 몇 달간은 또 적응하니라고 뭐 공부하니라고 알바 시간이 또 할애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좀 서포트 해주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더러는 뭐 18, 19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많은 시간 또 알바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타 비용은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대학 4년을 다닌다? 그럼 대학 4년만 성실하게 꼬박꼬박 다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예.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는 휴학을 하고 뭐 해외 인턴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어학연수라든지, 보통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경험을 쌓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 비용도 다 부모님이 나가죠. 예, 학생 스스로 뭐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럼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학생이라고 해서 학비 이외에도 뭐 학생 의료보험 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 뭐 학생 의료보험도 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 와서 호주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또 영어가 좀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또 어학연수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또 감안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영어가 정말 기초도 안 된 학생이 와서 뭐 1년 내내 영어 연수를 한다 그러면 또 좀 달라지겠지만요. 그래도 호주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또 다른 무슨 제3국으로 또 뭐 인턴 경험을 가서 비용을 허비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호주에 와서 이제 경험을 쌓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해외 경험 1년에 들어가는 부모님의 비용이 또 한 2천만 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국 대학이 대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한 1억 정도는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아마 50대 초반의 가장이라고 하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죠? 네. 근데 호주에서 유학생이신 분으로 뭐 저처럼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자녀를 보내면 정말 돈 안 들거든요. 예. 뭐 학비도 다 뭐 융자 형태로 다 공부를 하고요. 그 융자가 대부분 뭐 이자하고는 크게 부담이 없는, 뭐 대학 졸업해서 1년 연봉이면 다 해결되는 유학생 학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비용이 없지만 유학생은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과정으로 계산했을 때는 1억이 조금 넘지만 4년이거나 특수한 학과거나 하면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비교해 드린 이유가, 보통 자녀가 심각하게 자녀 나름대로 뭐 몇 달간 고민하던 한 후에 부모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뭐 아빠, 뭐 엄마, 나 유학 좀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덜컥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문제가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그 자녀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또 호주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무조건 학비가 한국에는 뭐 800만 원인데 호주는 야 1년 학비가 얼마니? 1년 학비가 3천만 원이 넘어. 아이고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계산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가 저희 그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이제 영상을 막 촬영하려고 하던 차에 대학교 1학년생,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질문을 카페에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희에게 질문 주실 때는요, 그냥 구글이든 네이버든 호주야 클럽만 치면요, 카카오톡이든 뭐 유튜브 채널이든 저희 홈페이지든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의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학 1학년생, 이제 만으로 딱 20살 학생인데요. 제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호주 간호사 취업이라 한국에서 경력 쌓고 나중에 영어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몇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준비하고 가서 적응하고 취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호주 간호학으로 유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유학을 호주 간호사로 할 거면 좀 일찍 오는 게 한국에서 대학 1, 2년 다니다 오는 것보다 낫긴 낫죠. 그런데 유학 비용이 유학을 결정하는데 큰 고민인데, 다들 부모님이 3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정도는 부담 없이 감당해 줄 수 있어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첫 1년 학비와 생활비랑 어느 정도 대출을 한 뒤에 호주에 돈을 들고 가서 적응한 뒤에 알바를 하면서 돈을 좀 벌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지. 호주에 보통 그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유학 올 때는요, 현장 기술직이라고 있어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은요 2년 전공이고 2년 과정이고 2년 학비가 뭐 학교에 따라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물론 그 이상 되는 학교도 있긴 한데 한 2, 3천만 원 선이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학비 내니까 뭐 처음에 한 학기 정도 학비 내고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오니까 남은 학비랑 생활비 정도는요 거의 저희 학생들 대부분도 호주에서 알바를 하면서 다 충당을 해요. 뭐 요리하면 또 요리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요리 공부를 하니까요 다 해결이 되는데, 아까처럼 이 학생처럼 간호학을 공부한다. 근데 이제 만으로 20살이다. 예. 이 학생이 와서 알바로 학비를 감당하는 거, 물론 학비 생활비를 다 스스로 감당해서 뭐 호주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님하고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유학을 그 전부터 애초에 고민을 하셨으면요, 한국 대학을 굳이 가지 마시고 호주에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간적인 측면이나, 지금 이 학생도 현재 한국에서 간호학 1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간호학 1학년 다니다가 이제 1학년 마치거나 혹은 2학년 다니다가 온다 그러면 호주에서 간호학은 다시 1학년부터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간호학 1년 다녔다고 해서 뭐 호주에서 1년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공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1년 이상 다녔던 비용은 고스란히 비용적인 거나 기간적인 거는 또 보내고 난 다음에 오게 되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간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1, 2년 다니다 포기하고 호주 유학을 간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호주 유학을 고려하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하다. 예,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주권 유학 아니라도 졸업비자의 활용도가 높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영주권 유학은 제가 다른 편에서 호주 영주권 유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텐데, 혹은 또 조교유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교유학 비용은 또 다릅니다.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경영 같은 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대학 4년 호텔학과를 나온 다음에 호텔에 뭐 4스타, 5스타 되는 호텔에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요, 호주의 일반 뭐 4스타, 5스타 되는 호텔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호텔 전공자들은 뭐 진짜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혹은 테이프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 정도 수준에서 뭐 6개월 단기 과정, 뭐 1년 과정 이런 거 마치고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생이지만 호주에 와서 정식 3년, 호텔 같은 건 호주에서 정식 학사가 3년이니까 정식 3년 학사를 마치고 호텔에 취업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호텔에 취업을 해서도 그분들이 무슨 호텔 학과까지 나온 사람이 무슨 침구류 개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뭐 5만 불 이상은 다 받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시드니에 있는 더 호텔 스쿨 같은 이런 학교들은 그 외에도 뭐 블루마운틴 호텔 학교도 있고요, 뭐 ICMS라는 학교도 있고 여러 뭐 아델레이드 또 좋은 호텔 학교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런 호텔 학교 한 3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호텔 학교는 또 특히 학업하다가도 알바를 다 하면서 생활비 충분히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졸업 비자라고 2년에서 3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그럼 호텔 학교 마치고 호텔 학교 3년 과정 동안 학비는 또 뭐 한 7, 8천만 원 나갔다고 쳐요. 그러나 마치고요, 2년 정도 일하면요, 자기 생활비 쓰더라도 좀 성실한 학생들은 3년 동안 들어갔던 학비를 다 벌어서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호주에서 정식 학사 호텔 학교를 3년 마치고 그리고 실무 적어도 4스타, 5스타쯤 되는 뭐 좀 작은 규모일지라도 호텔 업계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간 학생하고 한국에서 호텔학과 4년을 마치고, 이게 너무 그림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자기 학비 자기가 스스로 다 벌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호주에서 공부하는 게 아주 또 이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학과들도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학 간다 그러면 너무 금전적으로만 막 고민하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밑에 이메일로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녀가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현재 어떤 상황, 뭐 나이라든지 뭐 학업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길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좋은 솔루션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호주 대학의 학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